이번 시간은 입찰장 풍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한 번만 경매 법정에 가보면 손수가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입찰장 풍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법정, 이렇게 경매 법정이라고 법원에 가시면 안내가 다 돼 있거든요. 법정 입구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먼저 입구 들어가시기 전에 게시판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단어가 나오면 경매를 진행은 안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변경, 연기, 변연. 변연은 변경과 연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합해져 있는 거예요. 취약, 대납, 취소.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그날 경매를 진행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서울에 계시는데 제주도에 경매 입찰장에 갔는데 진행 안 한다. 그러면 제주도에 가서 놀다 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법원에 출발하기 전에 꼭 전날 법원에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경매 진행이 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꼭 법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집행관님들이 앉아있는 곳을 법대라고 합니다. 법정 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경매 법정 안에 들어가면 법대 제일 이제 법대가 있고 이렇게 입찰 서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돈 봉투 같은 게 보증금 봉투, 중앙에 있는 게 입찰표, 자, 맨 우측에 있는 게 응찰 봉투, 입찰 봉투. 그래서 보증금 봉투, 입찰표, 입찰 봉투 이렇게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법던 이제 대부분 이 법대 좌측에서 보는 방향으로 좌측편에 이 3종 세트를 그냥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놔두는 법정이 있고 법원이 있고 일일이 이렇게 주는 법원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2개 달라고 하니까 집행관님이 왜 2개 가져가시냐고 그러면 2건 응찰하신다 하면 집행관님이 할 말씀이 없겠죠?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 법대 쪽에서 비치해 두는 곳이 있고 누구나 가져가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일일이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 입찰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 입찰표 이렇게 생겼고 이 보증금 봉투는 돈 봉투죠. 그리고 이제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면은 이제 사건 번호 쓰고 성명 쓰고 그리고 이제 뒷면에 도장 찍는 거 다 이렇게 돼 있죠. 도장 찍는 게. 자, 그리고 입찰 봉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찰 봉투 이렇게 생겼고 입찰 봉투의 앞에 전면에다는 사건 번호를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뒷면에 이제 맨 위에 보면은 사건 봉투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기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서 이제 보면 이제 수치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날인하라고 하는 모든 것에 도장을 다 찍어야 됩니다. 이제 대리인이 간다고 하면 대리인 도장 찍고 본인이다 그러면 본인 도장 찍어야 되고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입찰자용 수치증이라는 게 있죠. 아까 입찰 봉투에서 맨 위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맨 위에 입찰자용 수치증을 이제 자기가 법대 앞에 가서 입찰 봉투 안에다가 입찰표 보증금 봉투를 집어넣고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집행관님한테 드리면 집행관님이 이 수치증하고 밑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 번호를 10번 10번 이렇게 찍어주고 그 수치증을 띄워주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증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보증금 봉투 돌려받을 때 돈 돌려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입찰함이 있습니다. 뭐 사진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투명하게 플라스틱 박스로 돼 있어서 탁자 위에 입찰함이 있습니다. 함 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열람대가 있어요. 컴퓨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열람하는 소리가 몇 가지 있습니까?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문경에서 이거 꼭 서류 열람해야 됩니다. 현황조사 보고서하고 감정평가서는 입찰기일 14일 전에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뜨죠. 그리고 매각문경에서는 일주일 전에 뜨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꼭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매각문경에서 이 3가지 서류를
매각물건 명세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입찰사항, 주의사항을 이제 집행관님이 고지를 해요. 현금 자기압수표에 의한 매수인증 보증은 매수인증 보증 봉투, 이제 돈 봉투 있잖아요. 넣고 1차로 봉하고 못한다? 도장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입찰표와 함께 기입찰 봉투, 입찰 봉투에다가 황색 큰 봉투 있잖아요. 넣어 봉하고 또 못하고 날인한 후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행관에 뭘 받고 법대 앞에 가서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이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떼어주기도 하고 떼어 따로 이제 수취증은 내가 보관하고 그 기입찰 봉투, 황색 봉투를 입찰함에 뭐다라는 거 투입하라는 거. 취소, 변경, 교환은 기입찰표 취소, 변경, 교환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입찰을 마감한 뒤에는 매수인증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입찰을 부자가 예를 들어서 벨이 집행관님이 뚜 하고 입찰을 마감합니다라고 해버리면 그 뒤는 응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급박하면 반드시 집행관님한테 가서 집행관님 앞에서 집행관님 제가 이걸 집어넣고 써야 되니까 저까지만 좀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집행관님 얼굴을 보고하면서 써야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가끔은 집행관님이 이분까지만 응찰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멀리서 안 보이는 데서 하지 말고 집행관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마감 시간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개찰 시 입찰자 참석. 개찰할 때는 다 이제 응찰이 끝났다, 마감됐다. 그러면 이제 개찰을 하는데 개찰할 때는 입찰자가 참석해야 돼요.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 사무관 등 상다가 인정한 사람을 대신 참석하게 하고 개찰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꼭 참석해야 됩니다. 이제 폐찰자, 떨어진 사람을 폐찰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증금 반환합니다. 체육관 매수인고인 또는 차수인 매수인고인 외의 사람한테는 입찰 절차가 종료된 즉시 매수인증 보증을 반환하므로 입찰자용 수취증과 주민등록증을 갖고 반환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응찰을 시작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응찰을 시작한다는 부자를 울립니다. 그럼 응찰하는 경우의 수가 응찰하라고 이제 배를 울린다 하여 바로 응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는 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응찰하게 하는 법원이 있고 시작과 동시에 응찰하도록 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관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료 부자를 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료 부자가 울릴 것 같다. 그러면 집행관님 면전에서 가서 손을 들고 제가 아직 이렇게 덜 썼습니다. 서류를 첨부를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꼭 면전에서 일 처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응찰 사건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함에 들어있는 입찰표를 응찰 봉투를 사건별로 이렇게 파일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개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찰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사건 순서대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응찰자가 많은 사건부터 할 수 있죠. 응찰자가 예를 들어서 한 사건이 50명이다. 그럼 그 사람은 왔을까요? 친구까지 같이 왔다가 하면 100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 400명이 모여있어요. 법정 안에. 이렇게 은행까지 다 이렇게 복도 이렇게 입구까지. 그러면 이 100명만 내보내도 법정이 좀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응찰자가 많은 사건부터 하는 집행관님도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개찰을 하는데 체육관 매수인거인 가격만 알려주는 것이 있고 3위까지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높은 가격부터 부르는 집행관님이 있고 낮은 가격부터 부르는 집행관님이 있거든요. 뭐가 더 스릴이 있을 것 같아요? 낮은 가격부터 부르는 집행관님이 더 스릴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내가 1등 했다. 그럼 1등한 그 순간 제일 궁금한 거 2등이 얼마 썼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낙찰자는 기일입찰 조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다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제 서명을. 그리고 낙찰자에게 주는 영수증을 줍니다. 이제 보증금 냈잖아요. 그래서 이 영수증을 주면 그게 이제 낙찰 영수증입니다. 자, 이왕 같이 경매법정에 가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만 법원에 가서 구경하시면 누구든지 응찰할 수 있다 없다? 응찰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부탁 말씀은 응찰하기 일주일 전에 반드시 법원 견학을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일주일 전에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응찰자가 10명이다. 그러면 일주일이 있다도 거의 10명이거든요. 낙찰가가 85%대다. 그러면 일주일 후도 85%대 거의 낙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정보를 잘 취득하셔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내가 응찰하는 물건을 같은 비율 정도, 조금 높은 비율 정도에 응찰하시면 낙찰될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응찰가 법원 현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